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외무상이 23일 정기국회 연설에서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일본 고유의 영토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이 아니죠. 일본 외무상들은 연례적으로 외교 연설에서 10년째 똑같은 말로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 연설 당시에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이번이 10년째입니다. 2014년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외무상이었던 시절, 그때부터 10년째 지금 망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현재 일본 외상은 23일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말과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이 말이 상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인데요. 한국의 영토인 독도가 일본은 마치 자기들 땅인데 한국이 떼를 써서 자기네 영토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건 정말 적반하장이죠. 이 말을 우리 한국인이 한두 번 듣습니까? 그 독도 얘기가 터져 나오면 일본은 올바른 나라로 보기 힘듭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간교함과 독도를 빼앗기 위한 음모가 숨어 있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 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한국 영토인 독도죠. 독도를 일본은 다케시마 또는 죽도라고 말하는데요. 일본 외무상이 임명될 때마다 10년째 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게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작년 외교연설에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전략적으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데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자기네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한 한일 우호 협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려 한층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러면서 작년 11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서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독도는 언제나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면서 말도 안 되는 영유권 주장을 하고 우리 땅을 빼앗겠다는 그런 심보죠. 한국 외교부는 하야시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늘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중국과도 랴오이다오, 일본 말로서는 센가쿠 열도라고 하죠. 그 영유권 문제로 중국하고 여러 차례 충돌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외교연설에서 센가쿠 열도와 오키나와 일대에서의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주요 7개국, G7 국가죠. 주요 7개국이 법의 지배에 따른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이럴 때는 국제 질서를 또 강조합니다. 이유가 다 있죠. 독도 문제를 한일 간의 분쟁을 국제 질서 속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국제 질서에 따라 영유권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은근히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일본이 언제부터 그렇게 국제 질서를 중요시 했나요? 일본의 노림수는 이제 뻔하죠. 일관되게 독도를 분쟁 대상 문제로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겠다는 얄팍한 셈법입니다. 일본의 외교 청서에도 일본은 이것을 명확히 해놓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독도와 영유권 관련해서 분위기 띄우기도 활발하죠. 지난 20일 일본 지지통신, 우리말로는 시사통신이죠.
여기 따르면 일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소위 영토 주권 관련 전문가 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월 20일 이 전문가 모임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모임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건의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나 하면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자국 여론 개발이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서를 단위 고이치 영토 문제 담당상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의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일본 영토 주권을 둘러싼 정세는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관심, 이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건의한 내용은 이런 거죠. 영토 주권 문제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20대, 30대 아동, 학생을 포함한 젊은 층의 이해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러한 약화된 관심을 끌어올릴 것이냐. 그 방법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정보를 발신한다. 학교 교재를 제공한다. 교원 연수 등의 방법으로 독도 영유권 인식을 강화한다. 이런 것을 골자로 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 안보 관련 세 부문 문서를 개정했는데요. 특히 개정된 전략 문서 안에는 독도 관련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일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일본입니다.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서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서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말에 들어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평화 운운하는 그런 말 이게 진짜 평화인가요? 이건 우리나라가 독도 방위를 하고 있는 독도 방위 조치의 트집을 잡겠다는 얄팍한 꼼수가 한눈에 보입니다. 일본은 2013년부터 국가안보 전략에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기술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서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개정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조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외무성은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의 일종인 외교청서라고 하는 것을 매년 4월 하순께 발표합니다. 여기에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고요. 한국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억지 주장도 같이 담았습니다. 외교청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도 청서 발행 때 처음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아마 금년 4월 발간되는 청서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한일 간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다양한 매체로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시함과 동시에 한국 국회의원 등이 다케시마 상륙,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그 주변에서의 군사훈련이나 해양조사 등에 대해서는 대조적으로 그때마다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특히 2021년은 한국해양수산부에 의한 홈페이지 상에서 다케시마의 실시간 영상 공개, 한국 국회의원과 한국 경찰청장의 다케시마 상륙,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의 군사훈련이나 해양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 일본의 입장을 감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를 했다.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1954년, 1962년 및 2012년에 한국 정부의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을 제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문서에서 노리고 있는 점은 분명하죠. 독도를 양국의 분쟁 지역인 것처럼 문서 책자나 영상 등의 수단으로 널리 선전하고 퍼뜨려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간다는 전략을 포장하고 있는 문구죠. 네, 여러분,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런 일본의 야비한 논법에 말려들지 않아야 합니다. 일본은 동호반복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한국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적당한 시기가 도래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위해서 지금 차곡차곡 그 명분을 쌓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얘기고,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의 분쟁이 두 나라의 요청에 따라서 제소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땅을 가지고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겠습니까? 독도 문제는 한시라도 눈을 돌릴 수 없는 그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독도 문제에 대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